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브뤼셀의 한 회의실에서 어떤 나라의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참석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죠. 그 자리에 모인 유럽 각국 대표들은 혼란과 의심, 심지어 분노까지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 아무도 대비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자리가 본래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짜여진 각본도, 이미 정해진 결론도 완전히 뒤바뀌었죠. 분명히 독일이나 프랑스가 선택받을 거라는 확신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날 전 유럽의 방산 지도가 바뀌었고 군사 외교의 무게중심이 조용히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독일도 프랑스도 아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에릭 밀러라고 합니다. 독일 국방부 전략기획실에서 25년을 근무했고 퇴역 후에는 함부르크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유럽 안보 정책을 분석해왔습니다. 나토 확장과 러시아 견제 정책을 누구보다 오래 지켜봤다고 자부하죠. 그래서일까요? 그날 바르샤바의 한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국이 우리 유럽 방산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 같다는 극비 정보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텅 빈 사무실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보가 저에게 전달된 건 베를린 포츠다머 플라츠에 있는 한 호텔 로비에서였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폴란드 국방부 부차관과의 은밀한 만남이었죠. 그는 주변을 살펴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릭, 곧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바르샤바에서는 이미 최종 결정이 났어요. 유럽 방산 파트너십의 핵심 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견제를 위한 새로운 전략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러시아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정확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25년간 독일 방산 정책의 핵심에서 일해온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였거든요. 설마 한국이 우리보다 하고 말을 꺼내려는데 그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이건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정보예요. 하지만 곧 현실이 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껏 우리는 그렇게 확신해왔거든요. 독일은 유럽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이고 프랑스는 가장 독립적인 방산업체를 가진 국가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한국에게 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며칠 뒤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비슷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나토 본부에서 일하는 네덜란드 출신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는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이렇게 전해왔죠. 폴란드 마이너스 한국 간의 거대한 방산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독일과 프랑스는 이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채널에서 같은 정보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유럽 내부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무기를 만들길래 폴란드가 독일을 포기하고 그들을 선택했다는 건지 저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K2 전차.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우리 독일의 자랑인 레오파르트 2A8 전차를 제치고 선택받았다는 그 무기 말이에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만든 전차가 우리 독일 기술을 이길 수 있겠어? 그런 오만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제가 확인한 자료들은 그런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K2 전차의 성능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화력, 기동력, 방어력 모든 면에서 우리 레오파르트를 앞서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가격은 30% 저렴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그때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까지 넘겨준다는 거였어요. 기술 이전. 독일 기업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독일에서 만든 것이 최고라며
현지 생산을 거부해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고객이 원한다면 핵심 기술까지도 나눠주겠다는 자세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길래?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번의 계약이 아니라 유럽 방산업계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한국이 그토록 자신감을 보이는 진짜 이유를, 그리고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로 독일을 넘어선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진실을 찾기 위한 저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한 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복잡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번 방문으로 한국에 대한 과장된 소문들을 반박할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설마 한국이 정말로 독일을 제칠 리는 없을 거야.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예상보다 활기차 보였어요. 곳곳에 건설 중인 시설들이 눈에 띄었고 기사분이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공장들이 다 한국 기업과 합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정말 바쁘대요. 그 말에서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첫 일정은 폴란드 국방부 방문이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담당자는 군더더기 없는 말투로 말했어요. 밀러 박사님,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준비라고 하시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박사님께서 독일에서 25년간 방산 정책을 다루셨으니 아시겠지만 진짜 안보는 말이 아니라 실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그 실체를 선택했어요. 그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몇 개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 로고가 박힌 문서들이었는데 내용을 보는 순간 제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K2 전차의 상세한 성능표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주포의 관통력, 장갑의 방어력, 엔진의 출력, 모든 수치가 우리 레오파르트 2A8를 웃돌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검증된 데이터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K2 전차는 이미 실전 배치가 완료됐어요. 터키, 인도, 노르웨이에서도 성능을 인정받았고요. 이건 계획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의 확신에 찬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문서를 넘기다가 폴란드 방산 독립화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본 순간 저는 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어요. 폴란드 자체의 방산 능력을 구축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었던 거죠. 전차 생산 기술,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역량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 이전에 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핵심 기술도 공유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독일이 왜 밀려났는지를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독일 기술의 우수성만 강조하며 기술 공유를 거부해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고객의 진정한 필요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바르샤바 근교의 한국과 폴란드의 합작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연구소라고 했지만 내부를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최첨단 전차 시뮬레이터, 차세대 화포 시험장, 지능형 전투 시스템 연구실. 이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라 완전한 전차 개발 센터였어요. 여기서 개발한 기술이 K2PL 전차에 적용됩니다. 폴란드 지형과 전술에 최적화된 한국 기술의 결합체죠. 연구소 책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로 독일 기술을 넘어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시간에는 폴란드 국방연구원 출신의 민간 전문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은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줬거든요. 파트너라고 하시면 독일은 항상 우리가 주고 너희가 받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K2 전차가 내년부터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됩니다. 현지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기술자 교육, 장기적 파트너십까지 모든 것이 패키지로 제공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건 기술의 완성도였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이고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한국은 그 둘 다 줄 수 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바르샤바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8조 8천억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의 진정한 우정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제가 갖고 있던 모든 편견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나라였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이제 궁금해졌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나라가 되었을까? 내일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현대로템 바르샤바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제 본 것들이 정말 한국의 진짜 실력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사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로비에 전시된 K2 전차 모형을 보니 정말 위압적이더라고요. 우리 독일의 레오파르트와는 확연히 다른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한국인 직원은 놀랍게도 유창한 독일어로 말했어요. 밀러 박사님, 오늘 저희 기술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K2 전차의 실제 조종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 정교함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 시뮬레이터는 실제 K2 전차와 100% 동일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폴란드 승무원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화력 통제 시스템의 정확성, 주행 안정성, 모든 것이 우리 레오파르트보다 한 단계 위였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더니 담당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독일 기술을 많이 벤치마킹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시켰죠. 고객의 요구사항을 더 세밀하게 반영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우리는 과거의 명성에 안주했는데 한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본 것은 K2 전차의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폴란드 현지 기술자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실제 전차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현지 생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85%입니다. 내년에는 95%까지 올릴 예정이에요. 핵심 부품까지도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하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독일 기업들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수준의 기술 이전이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기술 유출이 걱정되지 않나요? 한국인 실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는 기술을 숨기는 것보다 함께 발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폴란드가 강해져야 저희도 더 좋은 파트너를 얻는 거거든요. 그 철학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구나 싶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한국에서 유학할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진짜 우정이네요. 제가 말하니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술은 나누면 더 커진다고요. 오후에는 K2 전차의 핵심 기술인 화력 통제 시스템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이 시스템은 정말 첨단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명중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지 상태에서 95%, 주행 중에도 85% 이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실제 시연을 보여주는데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독일의 자랑인 라인메탈 주포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을 폴란드와 공유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이었어요. 혹시 다른 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을 하시나요? 네, 터키, 인도, 태국,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게 한국식 비즈니스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었어요.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감동받았어요. 저희는 폴란드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625 전쟁 때 폴란드가 저희를 도와준 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도울 차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이런 마음으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성공하지 않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잊은 기술은 의미가 없다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정으로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8조 8천억 원이라는 계약 뒤에는 60년 넘는 한국과 폴란드의 우정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독일도 이제 배워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적 우월감보다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한국의 철학을 말이에요. 내일은 폴란드 현지에서 실제로 K2 전차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볼 예정입니다.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르샤바 외곽의 폴란드 육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를 운용하는 폴란드 군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것은 깨끗하게 정렬된 K2 전차들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를 안내한 폴란드 대령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이 전차들을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병사들이 가족처럼 아끼고 있어요. 실제로 전차 옆에 서 있는 병사들의 표정이 남달랐어요. 단순히 무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는 듯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전차는 어떠신가요? 제가 물었더니 한 병사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정말 최고예요. 조작이 쉽고 성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하나하나 가르쳐줬거든요. 다른 병사도 거들었습니다. 독일 전차는 복잡하고 고장도 잦았는데 K2는 정말 신뢰할 수 있어요. 전쟁이 나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폴란드 젊은이들이 한국 무기에 대해 이런 신뢰를 보이다니. 실제 사격 훈련을 참관할 기회도 있었는데 K2 전차의 정확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2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명중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었더니 폴란드 포병 중대장이 답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화력 통제 시스템이 정말 우수해요. 바람의 세기, 온도, 습도까지 모든 걸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정해주거든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훈련이 끝난 뒤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를 정말 형제처럼 대해줘요. 한 상병이 말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항상 위에서 가르치려고만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배워가자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병사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K2 정비를 배울 때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술자 아저씨가 화내기는커녕 괜찮다, 천천히 하자며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오후에는 폴란드 방산업체들이 모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합작으로 만들어진 이곳에서는 K2 전차의 부품들이 실제로 생산되고 있었어요. 공장장의 안내로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데 폴란드 기술자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지 고용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직접 고용만 3,000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1만 명 이상이에요. 이 지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죠. 실제로 공장 주변 마을을 둘러보니 활기가 넘쳤어요. 새로 생긴 상점들, 레스토랑들, 한국 기업의 진출이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회사가 오면서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저녁에는 바르샤바 시내의 한 카페에서 폴란드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예요. 한 여학생이 말했어요. 다른 서방 국가들은 항상 조건을 달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한국은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거든요. 또 다른 남학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제 꿈이 한국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현대로템에서 장학금도 주고 인턴십 기회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눈빛에서 한국에 대한 동경과 감사가 느껴졌어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 학생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625 전쟁 때 폴란드가 한국을 도왔던 것을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죠. 이런 우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60년 전의 도움을 잊지 않고 지금 보답하고 있는 한국의 마음씨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아니라고 하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정말 좋아요. 우리 손자가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데 정말 잘해줘요. 한국은 좋은 나라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단순히 좋은 기술이나 저렴한 가격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8조 8천억 원이라는 계약 뒤에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쌓여 있었던 거죠. 폴란드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였던 겁니다. 독일도 이제 배워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적 우월감을 내세우기보다는 진심 어린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한국의 방식을 말이에요. 내일은 드디어 한국 본사 사람들을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의 뒤에 있는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저는 바르샤바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유럽 총괄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의 임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인 임원들이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첫인상은 정말 겸손하고 진정성 있어 보였어요. 현대로템 유럽 총괄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저희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은 저희가 존경하는 기술 선진국이거든요. 그 겸손한 태도에 저는 오히려 부끄러워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K2 전차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한화시스템 상무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고객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생각해 봤을 뿐이죠. 폴란드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만 생각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 받는 나라잖아요. 그들에게는 당장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무기를 스스로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그의 말에서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술 이전을 과감하게 결정하신 건가요? 현대로템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폴란드와 함께 멀리 가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철학으로 사업을 하는 나라가 성공하지 않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화시스템 연구소장님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K2 전차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실용성이었어요.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도 현장에서 쓸 수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실용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정비가 쉬워야 하고 부품 교체도 간단해야 하고 무엇보다 승무원이 안전해야 해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려고 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철학이 얼마나 휴머니즘의 바탕을 두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투자하게 된 배경에는 특별한 역사가 있었어요. 1950년 625 전쟁 때 폴란드가 한국을 도와준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있어요. 현대로템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때 폴란드 적십자가
한국에 보낸 의료진과 구호물자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거든요. 60년도 넘은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아요. 특히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들은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하죠. 폴란드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나라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오후에는 한국의 장기적 비전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 전략기획실장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폴란드와의 관계를 단순한 수출입으로 보지 않아요. 앞으로 50년, 100년을 함께 갈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폴란드의 한국형 방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에요. 연구소, 생산공장, 교육시설까지 모든 걸 갖춘 완전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경쟁사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폴란드가 강해지면 저희도 더 좋은 파트너를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함께 제3국에 진출할 수도 있고요. 그 비전의 스케일에 저는 놀랐어요. 이런 장기적 안목을 가진 나라가 성공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젊은 기술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의 열정과 사명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세대가 받은 도움을 갚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한 30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다른 기술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K2 전차 하나하나에 저희의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전차를 타는 폴란드 군인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들었거든요. 그들의 진정성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사장님이 저에게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밀러 박사님, 저희는 독일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 방식대로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왔을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죠. 그 겸손한 태도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지난 며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정신, 함께 발전하려는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려는 휴머니즘이 있었습니다. 8조 8천억 원이라는 계약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과 폴란드는 앞으로 100년을 함께 갈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이제 변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적 우월감을 버리고 한국처럼 진심을 다하는 파트너가 되어야겠다고 말이에요.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갑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귀국 후 저는 독일 전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청중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베를린 국방대학교에서의 강연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독일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거든요. 한국의 K2 전차가 우리 레오파르트를 앞선 진짜 이유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하자 청중들이 술렁였어요.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함께 발전하려는 철학,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강연이 끝난 뒤 한 젊은 장교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 방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독일의 젊은 세대들이 변하고 있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 정부가 한국과의 방산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제는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발표를 보며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 작은 노력이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유럽 전체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했고 이탈리아는 한국 기업들과의 합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심지어 영국까지도 한국의 방산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을 전략적 방산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공식 발표까지 했어요. 스웨덴 국방장관은
한국은 유럽이 찾던 혁신적 파트너라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핀란드는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과 북극 방어 시스템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고, 네덜란드는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심지어 나토 사무총장까지도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서방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공식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글로벌 방산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K2 전차의 성공, 아시아 방산업의 새 시대를 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 몽드는 한국의 방산 철학, 유럽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며 한국을 극찬했어요. 심지어 일본 언론들까지도 한국의 성공을 배워야 한다는 논조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중국 관영 언론들조차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인정한다며 칭찬하는 기사를 냈거든요. 러시아도 한국이 세계 방산업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인정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언론들은 이런 성과에 대해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더 많은 나라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기술 발전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혁신해야 한다. 이런 자세가 한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몇 달 뒤, 저는 서울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독방산 협력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울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고 따뜻했습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전혀 우쭐하지 않더라고요. 현대로템 회장님을 만났을 때 특히 감동받았어요. 밀러 박사님 덕분에 독일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히려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겸손함이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님과의 만남도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수출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무기로 억지력을 높여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진짜 목표예요. 이런 철학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모범 국가가 되었어요. 그 비결은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어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8조 8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은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전 세계의 신뢰와 사랑을 얻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의 성공, 그 비밀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 위대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25년간 독일 방산 정책에 몸담았던 제가 목격한 이 변화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실현한 한 나라의 승리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전 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